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샘플링 파트 실습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지난 동영상에서 앞부분에 좀 쓸데없는 소리를 했더니 너무 동영상이 길어졌네요. 뭐 그게 아니고 실습 파일이 생각보다 설명드리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이게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힘을 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단계 샘플링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2단계 샘플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샘플링 보시면 로트 크기가 100이고 서브 로트를 5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서브 로트 5개에 대해서 서브 로트 크기 m 바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우선 20개죠. 한 서브 로트당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선택하고 그 서브 로트 선택된 거당 샘플을 3개를 선택을 해서 총 최종 샘플 크기가 9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 양식이 요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색깔이 덜 입혀졌네요. 100번까지.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여러분들은 색깔이 다 칠해진 걸 받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좋은 점이죠. 제가 다 해놓으면 받는다는 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 해서 주는데 뭐라는 거야. 자, 로트가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있고 요거 그냥 20개씩 자른 거예요. 네, 14까지 잘랐고 그 다음에 10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브 로트 1, 2, 3, 4, 5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서브 로트 내의 평균과 서브 로트 내의 분산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서브 로트 내의 분산의 평균을 통해서 요게 시그마 W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 서브 로트 간 분산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게 시그마 B의 제곱, 비트윈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서브로트가 지금 5개니까 난수를 5개 발생시키겠습니다. 난수를 발생시켜서 역시나 이거 값만 붙여넣기 해서 지금 값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봐서 첫 번째 놈의 랭크, 두 번째 놈의 랭크, 세 번째 놈의 랭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5등, 1등, 2등. 그래서 서브로트 5번, 1번, 2번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랭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난수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번호를 역시 1번부터 20번까지 미리 붙여놓고요. 서브로트 1번, 2번, 5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복사해 온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1번, 2번, 5번 서브로트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또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그 데이터를 3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개당 데이터를 3개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 난수를 지금 좀 잘못됐네요. 샘플링 난수가 10개가 아니라 20개가 필요한데 20개가 필요합니다. 잘 됐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샘플링을 2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에 대해서 다 난수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20개를 다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선택을 해서 값만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랭킹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역이 19가 아니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29까지 해야 되죠. 네. 난수를 이만큼 발생시켰는데 첫 번째 놈은 20개 중에 몇 등이냐? 그러면은 1등부터 20등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랜덤한 값으로. 그래서 11등이 나타났어요. 네. 여기까지 뭐 다 복사해 놓죠. 뭐. 네. 세 번째 놈은 요 샘플링 난수 세트 3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3개만 하니까 원래는 이것도 그냥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하면 되는데 다 여러분들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다 복사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샘플링을 1개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3개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고 5개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내가 쓰겠다라는 걸 표시하려면 뭐 지금은 3개씩만 선택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뭐 아래쪽을 지우셔도 되고요.
아래쪽을 지우시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샘플 최종적인 샘플은 요 9개가 되는 거고요. 샘플의 평균은 그래서 요 9개에 대해서 구하시면 되고 분산도 variance.s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꼭 한 줄로 된 거에 대해서만 에버리지나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 세로가 한꺼번에 있는 놈들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데이터가 계산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개당 5개씩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을 선택을 해주셔서 평균도 이만큼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2단계 샘플링 끝났고요. 2단계 샘플링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계 샘플링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뭐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도록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네.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케이스죠. 로트 크기가 100이고 서브로트가 10개. 그래서 서브로트 각각의 크기가 10개인 경우에 10개 중에 5개의 서브로트를 선택을 하고 각 서브로트당 2개씩 샘플링을 하면 5 곱하기 2에서 최종 샘플링은 10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로트를 앞에처럼 제가 색깔을 좀 가져올게요. 네. 미리 색깔 좀 칠해 놓을걸. 엄청 귀찮네. 응? 여기서는 이게 안 먹나? 네. 이렇게 해서 로트 색깔이 이렇게 되고요. 서브로트도 색깔을 다 입히겠습니다. 안돼. 네, 드래그가 한 칸 밀려가지고 슬프네요. 네, 이걸 10개씩 잘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브로트 만든 거예요. 네, 서브로트를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그냥 잘라서 만든 거고 각 서브로트 중에서 5개를 고른다 그랬으니까 서브로트 난수는 10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가로로 그냥 했어요. 알아보기 쉽게. 가로로 난수를 이렇게 10개를 발생시켰습니다. 난수 발생시킨 다음에 값만 붙여넣기 한 거고요. 네. 난수를 1부터 10까지 10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랭크를 요 값에 대해서 이 10개 중에 하나의 랭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 중에 하나의 등수가 나오겠죠. 1등이 되거나 10등이 되거나 1부터 10등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린 5개만 선택하니까 요 5개에 대한 등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등, 7등, 4등, 1등, 5등 요 5개가 꼽혔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7번 로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로트 2, 서브로트 7, 서브로트 4, 서브로트 1, 서브로트 5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번부터 10번 역시 돼 있고 샘플링 난수를 또 이렇게 1번부터 5번에 대해서 샘플링 난수를 다 적었습니다. 샘플링 난수를 다 적었어요. 샘플링 난수를 다 적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아까처럼 얘는 1번부터 10번 중에 몇 등인가 그거에 해당하는 샘플링을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각 서브로트당 2개씩만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또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여기다가 이런 걸 했습니다. 인덱스를 2, 3, 4, 5, 6을 붙여놨어요. 요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색깔이 요래야 되고 색깔이 좀 바뀌어야 돼서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vlookup을 했는데요. 랭크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난수가 요 10개 중에 몇 등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요 영역에 보라색 영역에 대해서 요 주황색 요 0.29가 몇 등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다들 난수기 때문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vlookup은 그 숫자에 맞는 그 옆에 있는 값을 적어주라는 게 되거든요. 그럼 요게 몇 등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 영역에서의 값을 찾아줍니다. 요 영역은 지금 보시면 색깔이 같은 초록색이라서 좀 안 보이는데 요 데이터 번호부터 요 서브로트 1, 2, 서브로트 2, 7, 4, 1, 5까지의 요 영역입니다. 이만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영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영역을 참조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164, 183, 153이 있으니까 하나 둘 하위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4등 정도 되나요? 4등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보다 작은 놈이 4개 있으니까 5등이겠네요? 5등 맞나? 하나, 2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으니까 5등이겠네요. 예. 뒤에 6, 7, 8, 9, 10이 깔려 있으니까 5등이에요.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값을 랭크에서 받으면 5에 해당하는 요 줄을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V룩업이. 그런 다음에 그 줄을 가져온 다음에 그러니까 B25를 보면은 요 랭크 그럼 이게 5등이거든요. 그럼 요 초록색 00 이 전체에서 이만큼에서 5에 해당하는 5를 찾아요. 일단 첫 행에서 첫 열에서 5를 찾습니다. 5를 찾으면 그 행을 이제 다 봐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열을 가져와라. 요 5, 15, 15, 14, 13, 18 중에서 두 번째 열 15 얘를 가져와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V룩업 함수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V룩업 함수 잘 쓰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5, 15, 15 이렇게 제가 가리고 있군요. 네. 5, 15, 15 지금 여기를 참조하고 있는데 요 2를 지금 제가 인수로 넣었기 때문에 그 중에 두 번째 그럼 샘플링 2는 3이니까 요 세 번째 샘플링 4는 네 번째를 각각 값을 가져오게 돼요. 네,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요 15라는 값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0.842는 보니까 1등이네요. 1등. 1등이니까 1등에 해당하는 놈 14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얘를 보시면 0.61은 1등이 얘인 것 같고 여기 1등이네.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되네. 5등에 여기 3열 1, 2, 3열 그러면 여기 15가 되겠네요. 얘는 8이면은 1등, 2등, 3등, 4등 4등인데 2열 역시 1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샘플을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쭉 복사하면 여러 개를 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샘플이 2개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2개만 남기고 제가 다 지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샘플이 돼요. 요만큼. 그걸 잘 모르겠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샘플링 난수 이렇게 일일이 발생시켜서 하셔도 되는데 네. 이건 또 지금 좀 이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쪽은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다 하셔도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단순화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밑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에? 왜 이래 이거? 네. 샘플 평균과 샘플 분산은 이쪽 걸 지금 참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평균과 샘플 분산, 샘플 평균, 샘플 분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려웠죠? 이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실제로 이 파일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2단계 샘플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고민을 했던 게 그 서브로트 선택의 수와 서브로트 내 그 샘플을 선택하는 개수, 그러니까 스몰 m과 스몰 n 바,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적, 분산을 줄이던가 아니면 비용을 줄이던가 하는데 이제 적합하겠는가, 최적이겠는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 보시면 요 파트죠. 네, 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트 크기가 100이고 서브루트 수가 라지 m이 5라서 서브루트 크기 n 바는 20인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거 정확히 하려면은 100을 이렇게 나눈 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서브루트 수가 10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층간 분산과 층내 분산을 계산을 했더니 앞에서 이제 계산한 걸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층간 분산은 0.291이고 층내 분산은 9.581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 계수 0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서브로트 하나 선택할 때마다 100만 원이 추가로 들고 2단계 서브로트 내에서 샘플 하나 고를 때마다 그러니까 m 곱하기 n 바 할 때마다 5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샘플링 비용은 이렇게 되겠죠. 200만 원은 그냥 들고 그 다음에 요 100만 원 곱하기 서브로트 선택 개수만큼 들고 그 다음에 50만 원 곱하기 총 샘플 크기만큼 이렇게 들겠죠. m 곱하기 m 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총 800만 원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 샘플링 정밀도는 어떻게 되죠? 네, 스몰 m 분의 층간 분산 그리고 mn 바 분의 층내 분산 이렇게 돼서 그 두 가지를 더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샘플링 비용과 샘플링 정밀도가 이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값을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비용을 고정하고 정밀도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정밀도를 고정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샘플링 비용을 예를 들어 700으로 내가 고정을 하겠다. 700으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봤던 강의 자료의 요 식에 맞춰서 비용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비용을 입력값으로 넣어서 m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을 이렇게 그 수식에 맞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m이 0.9887이니까 뭐 m이 거의 1 정도가 되겠네요. 1 정도. 그런 다음에 서브로트 내 샘플 크기도 역시 그 수식대로 넣으면 8.1147이니까 8 정도가 돼요. 8. 그럼 총 샘플 크기는 8이고 계산해보면 샘플링 비용은 700으로 딱 떨어지고 샘플링 정밀도는 이렇게 1.489로 이게 가장 최소라는 얘기입니다. 정밀도가 이게 제일 좋아진 정도인 거예요. 비용 700일 때는. 그럼 비용 800일 때는 서브로트 여전히 한 개 선택해야 되고요. 서브로트 내 샘플 크기는 여전히 8을 선택해야 되면 약간씩 여유가 있어서 좀 그 700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800 하에서 요 800을 맞추면서 가장 이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800 다 쓴 3 곱하기 2 하면은 800을 다 쓰긴 했는데 비용도 더 비싸고 정밀도도 더 나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그럼 4, 2는 안 될까? 4, 2 하면 비용이 넘어버리고요. 2, 4 하면 어때? 비용은 얼추 맞는데 뭐야 정밀도도 더 좋네? 뭐 이래 이거 정밀도가 더 좋은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나? 서브로트 내 샘플 크기가 비용이 더 싸고 정밀도가 좋아진 거네요. 비용이 800이 딱 맞는데? 800이 넘쳤나? 왜 이러지? 이게 400이고 8 곱하기 50면 이게 400이라 해야 되는데 8 곱하기 50이면 400이고 여기가 이게 m이 맞잖아. 200이고 800 맞는데? 왜 이렇지? 식을 제가 잘못 입력했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k0 t가 지금 800 k0 맞고요. 그 다음에 k1 플러스 스퀘어 루트 k1 k2 곱하기 k2 곱하기 층 내 분산 위딘 분산 9.581을 먼저 했고요. B8번 나누기 층간 분산 0.291 했고 맞는데? 이 값이 이렇게 애매하게 잘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1과 8이 최적이라고 1.18과 8.11이 최적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값을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더 좋게 나오는데 이게 이산적인 값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1.1과 8.11에서 9.6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근처의 값들을 다 넣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산적인 값이라서 그렇게 된 거였네요. 네, 그럼 노가다로 근처를 다 해보는 게 더 좋겠네. 네, 저도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네. 반대로 정밀도 고정 비용 최적화의 경우에도 요 n바는 식이 똑같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든. 근데 이제 요 부분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샘플링 정밀도를 얼마를 하고 싶냐. 그래서 1 정도로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한 2 정도까지는 난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네. 만약에 샘플링 정밀도를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3과 8을 넣어야 되네요. 네. 3과 8을 넣으면 0.5 정도에 대충 맞춰집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브로트 3개 선택하고 서브로트 내 샘플 크기 8개 선택하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요 층내 분산과 층간 분산 그리고 비용 함수가 있을 때 요 수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수식 요거랑 요 K값과 요 시그마 W제곱 시그마 B의 제곱이 주어지면 M바는 바로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요건 안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8개를 뽑게 됩니다. 요 둘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층별 샘플링과 그 짐락 샘플링은 뭐 과정만 이제 2단계 샘플링의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데 층별 샘플링은 그 모든 서브로트를 다 선택을 한다. 라지 M과 스몰 M이 똑같다. 짐락 샘플링은 M바가 서브로트 크기랑 똑같다. 요 부분만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직접 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넘쳐가지고 요 데이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색깔만 명확하게 색칠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다 하는 게 좀 지나친 꿈이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네. 데이터 번호가 저쪽 색깔이 돼야 되는데 색깔을 완전히 반대로 해놨죠. 네, 제가 색깔을 너무 반대로 해놔서 그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한 결과도 여기 층별 샘플링 경우에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층별 샘플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2단계 샘플링을 하는 거에서 요 서브로트를 아까는 10개 중에 5개 선택했고 4번 시트에서는 서브로트를 5개 중에 3개를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7번에서는 서브로트 5개 중에 5개를 다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브로트 고르는 단계가 없어요. 서브로트 난수는 없는 거예요. 5개 다 선택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난수 10개씩 발생시켜서 20개씩 발생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vlookup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데이터 번호부터 서브로트 1, 2, 3, 4, 5까지 다 하고 요 난수의 랭킹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은 이만큼 다 해주고 요 값은 요 첫 번째 샘플링은 2, 그 다음 3, 4, 5, 6 그래서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6번 열을 선택해라. 그리고 false 하는 건 비슷한 거를 대신 갖고 오는 건 하지 마라. 요렇게만 해주면은 샘플링이 다 선택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씩이 아니라 3개씩 하겠다면 4개씩 하겠다면 5개씩 하겠다면 한 줄씩 더 늘려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2개씩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최종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평균과 샘플 분산은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딱 계산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짐락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색깔 좀 칠할게요. 짐락 샘플링의 경우에는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서브로트만 고르면 그 밑에 서브로트 안에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브로트만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로트 난수를 발생시키고
서브로트 중에서 첫 번째 난수의 랭킹 10개 중에 봤더니 2등, 두 번째는 7등, 세 번째는 4등. 그러면 2번, 7번, 4번 서브로트를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뭐 샘플링 난수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네, 짐락 샘플링은 그냥 이대로 끝이에요. 네,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필요 없는 걸 괜히 한 거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삽질이죠. 뭐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네, 이거 필요 없어요. 샘플링 난수 필요 없고, 네, 그냥 최종 샘플링 결과는 이 자체다. 네, 이 자체가 최종 샘플링 결과입니다. 그래서 샘플의 평균과 분산은, 샘플 평균은 에버리지가 얘네들 전체가 될 거고, 샘플의 분산도 얘네들 전체가 되겠습니다. 네, 서브로트 3개만 고르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짐작 샘플링이 제일 간단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금방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우,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실습을 그렇게 짧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길어졌습니다.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2단계 샘플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아주 짧은 동영상으로 그 파트만 따로 이렇게 쏙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그 샘플링 파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뒷부분 그 SQC QC 방법론들 설명드리는 그 파트여서, 이제 시작되는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피치를 올리죠. 속도와 난도를 확 올려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갑자기 어려워서 좀 당황하셨겠지만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동영상이나 퀴즈나 또 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진도도 나가고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습 복습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